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한 여성이 홀로 빗속을 헤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지만 끝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요. 결국 눈앞에서 로또를 놓치고만 여성.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오늘은 후회와 그리움 속에 진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고 싶답니다, 진짜.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에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요? 뭐냐면 다들 막 휴대폰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음. 이 남편은 휴대폰을 너무 멀리한다는 겁니다. 연애 때도 카톡을 한번 보내면 빨라도 뭐 1시간 만에 답이 오고 어쩔 때 막 8시간 만에 답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툰 뒤에는 전화를 하면 전화를 그냥 거절한 적도 있고 심지어 전원을 꺼놓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별을 말한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생각도 못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요? 사실 나는 전화 공포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 심지어 문자가 와도 이걸 당장 대답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에 휴대폰을 점점 멀리하게 됐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여담인데 가수 아이유 씨도 전화 공포증이 있다고 어디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던데, 자 이게 진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 남편. 네, 그러니까 어느 때건 뭐 어디에 있건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꼭 피하려고만 했다고 해요. 한 번은 직장 상사와 다툼을 하고 돌아왔는데 상사가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 너무 싫다면서 아예 휴대전화를 꺼버린 적도 있다고 하고요. 또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오니까 낯선 번호라면서 안 받았는데 그 전화 아이가 아파서 조퇴를 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연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의 전화는 잘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문자로 하자는 주의였다고 해요. 사연자는 너무 답답했지만 그래도 회사 뭐 잘 다니고 생활에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런 남편 때문에 사연자는 이것까지 독박을 썼다. 자 시아버지 역의 최영진 평론가, 아내 역의 김하은 아나운서, 미니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이 그 아가야, 그 지훈이가 또 전화를 안 받는다. 뭐 하루 이틀이에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별일은 없고 그냥 니네 잘 사나 궁금해서. 그 주말에 뭐 그 특별한 계획은 없지? 주말에 뭐 딱히 특별한 계획이 없긴 한데. 그러면 그 저녁 한 끼 먹자. 됐어. 이 지훈이 이 자식은 이제 필요 없고 우리 아가한테 이게 바로바로 전화해야 되겠구나. 네, 아버님. 급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그래. 박 변호사님, 예. 이 시아버님이 치아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임플란트 좀 해줘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얼굴은 좋은데 참 그러네요. 예. 자, 아니 그런데 네. 최근 이 부부한테 대박 로또가 터졌다. 실제 로또는 아니고요. 로또급에 해당하는 청약에 당첨이 된 겁니다. 원래 월세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월세가 힘들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막 같이 모아서 전세 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눈치도 봐야 되고 뭐 하는 게 힘들었는데 꼭 되면 좋겠다. 그렇지만 설마 되겠냐라고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넣었던 아파트 청약이 뜻밖의 당첨된 겁니다. 더더군다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일단 뭐 청약 된 건 좋아요. 자 계약금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계약금이 발목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동안 모은 돈 대부분이 지금 이제 전셋집에 좀 묶여 있기 때문에 수중에 이제 큰 돈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남편은 계약금 마감 날짜가 며칠 그 금요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좀 돈을 우리가 모아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는 부부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각자 신용대출 받고요. 또 모아둔 적금까지 모두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께도 손을 벌렸고 심지어 결혼을 앞둔 남동생에게까지 좀 부탁해서 이제 돈을 조금 이제 빌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계약 마감 전날 남편은 연차까지 내고 동창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돈을 빌리러 간 겁니다. 그날 점심 남편에게서 자, 마지막 자금까지 다 마련했다. 이제 안심해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오호. 그리고 남편은 돈 빌렸으니까 친구에게 한턱 쏘고 이따 집에 들어갈게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계약금 마감일이
내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더라. 참 어떡해요. 사연자가 드디어 우리도 집이 생긴다 설레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놓친 게 있을까 봐 확인을 하려고 서류를 다시 살펴보는데 진짜 맙소사예요. 계약금 납부 기한이 오늘 저녁까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파트 측 안내 문자가 스팸함으로 들어가서 전혀 모르고 있었대요. 진짜. 이 논란 사연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전화를 안 받는 남편 역시나는 역시나죠.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고 급기야 남편 아예 전화기를 꺼버렸다고 해요. 돈을 빌려준 동창이랑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이 동창이 어느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던 걸 기억을 한 거예요. 찾아야지 그럼 빨리. 폭우 속을 헤매면서 이 남편을 찾아서 동네 치킨집을 막 뒤지고 전화도 하고 막 찾아다녔습니다. 제발 찾았다고 해줘. 시부모님이랑 남편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끝내 찾지 못했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아파트 측에 막 이런 사정이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저희 아파트 놓칠 수 없어요. 막 사정을 해봤지만 어쩌겠어요. 소용이 없었죠. 시행사에서 봐줬을까요? 안 봐줬습니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경제권을 남편이 다 쥐고 있다 보니까 이 아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남편이 이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안 거예요. 그야말로 기절 직전이었고 혼자 고함 지르고 난 안 되는 놈이야 이러면서 이제 또 넋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아내에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찾았어? 라면서 화살을 또 돌렸다고 합니다. 결국 부부싸움까지 벌어졌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꽤 흘렀지만 사연자는 매일같이 그때 놓친 아파트를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연자 아내는 이 남편 이게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자, 열불 터진다고 하십니다. 자, 아내 역의 김하은 아나운서, 남편 역 박지훈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저거 진짜 맛있겠다. 근데 3만 원, 야 너무 비싸다. 저거. 지금 3만 원이 문제야? 당신이 난리나. 그 아파트 얼마짜린 줄 알아? 쪽쪽쪽 또 와가는데 그 다 지난 일 아이가. 좀 그만해라. 내가 진짜 열불이 터져서 그냥 내가 당신이 그 전화만 받았어도 지금 우리 신축 아파트에서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얼마나 재밌게 살고 아이 있겠어. 국하면 네가 하지 그걸 왜 내한테 다 맡겼노? 니라도 막은 날짜 똑바로 챙겼으면 됐잖아. 그 날짜를 못 챙기고. 진짜 이 방구쟁이야. 방귀 뀌는 사람이 성낸다더니 야! 나 진짜 당신이랑 도저히 더 이상 못 살아. 이혼해! 이혼해? 야, 혹시 김하은 아나운서 요즘에 부부 사이 좀 안 좋으세요? 여보 사랑해. 이게 이런 메소드 연기가 나오네. 진짜 자, 싸움인데, 최영진 이거. 평론가님, 예. 이거 이혼한다, 참아준다, 어떤 거? 근데 저는 참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남편 잘못이고 저렇게 이제 술 먹고 연락 자꾸 안 받고 무조건 남편 잘못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계약금 납부 기한을 어떻게 저거를 몰라요? 난 그거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 변호사. 헷갈릴 게 제가 따로 있지. 첨가를 하면 네. 과실 비율을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어. 거예요. 남편 과실도 있지만 아내 과실도 매우 크다. 요 말씀을 지금 우리 최영진 평론가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굳이 말하면 저는 6대 4 같거든요. 진짜. 남편이 누구요? 6이면 남편요. 아내도 커요. 날짜를 예컨대 등록금, 입학금 그거 사실은 날짜 못 지키면 합격 취소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르면 안 되죠. 교수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정리보다는 전화공포증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요즘 현대인들이 전화공포증이 많습니다. 이게 정식 정신병의 진단명은 아닌데 현대인들이 이제 뭔가 전화가 오면은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이런 분들 많고 사실은 아이유 씨도 얘기했지만 저도 약간 그런데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 되면은 사실은 개인 상담이나 부부 상담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전화를 안 받고 넘어가면 큰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지 두려운지를 알고 부부가 같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네요.